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일그러진 정치를 바로잡는 남자 청치타운의 제널 위원입니다. 오늘은 민주당의 대권주자의 흥망성쇠를 알아보고 누가 차기 대권주자가 되는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대권주자로 가장 유력시되었던 386 운동권 대표주자였던 안희정 전 지사를 꼽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던 여비서의 성 스캔들로 스스로 몰락되어 지금은 이름조차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3선이라는 기록을 세운 박원순 서울시장인데 탄탄대로의 차기 대권주자를 굳히는 듯 했으나 이낙연 전 총리에 밀려 설 자리가 없어지고 말은 듯합니다. 그 이후로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당내 세력 규합이 없어서 그런지 그림자만 남겨놓고 스스로 대권에서 멀어지고 있는 듯합니다. 또한 사이다 발언으로 대중 속으로 파고들었던 이재명 지사, 노무현 적자로 운 좋게 지사에 당선된 김경수 지사, 대권 후보 반열에 강력 후보로 거론되었지만 지금은 트루킹 사건과 법정 다툼이 전개되어 판결을 기다리는 상태에 각종 여론조사 결과 후순위로 밀려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하늘이 도와야 된다는 말이 실감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합리적 사고로 젊은 후보군에 자리 잡았던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최대의 관심을 끌었으나 울산시정 선거 개입으로 청와대를 물러나 지금은 치근거리에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으나 본심이 작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예로 청와대 개편 시 조국은 법무부 장관으로 무게를 실어준 반면에 임 실장은 호를단신 선거에 나온다며 종로로 이사까지 했지만 정세균 총리가 하며 자리를 비켜주지 않자 청계 은퇴선언까지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의 길에는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가중되어 지금 검찰 조사를 받는 형국을 초래 다시는 일어서기가 힘들 것 같은 모양새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조국 전 수석인데 청와대 직책 개편으로 물러난 후에도 문 대통령은 조국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하는 등 조국의 신뢰가 하늘을 찌르는 듯한 기세로 문심이 가장 많이 작용하여 글자 그대로 문 대통령의 황태자를 보는 듯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조국 전 수석이 문 대통령의 마음도 사로잡았지만 조국 후보가 대중성이 있고 막강한 카리스마 리더십이 있고 지역 연구가 PK라는 점이 문 대통령의 마음에 들지 않았나 생각되어집니다. 문 대통령은 더 이상 조국 전 비서가 대권주자가 되어 차기 대통령이 당선되면 이보다 든든한 노부장은
아마 없을 것으로 생각했는지도 모르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총선이 다가오면 조국의 재판이 시작되어 현 정권의 점점 부담스러운 존재를 여겨지면서 문 대통령은 마음의 빚은 있지만 더 이상 조국을 옹호하기 어려움을 간파한 것으로 인식됩니다. 그래서 이낙연 전 총리와 정세균 총리가 서로 자리를 맞바꾸면서 믿는 사람은 이제 이낙연뿐이 없다는 것을 알고 이낙연에게 힘을 실어주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취 1번진 종로까지 선택해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는 현 정권의 실세 총리로 대거 없이 총리 수행을 해왔고 국민 거부감이 존재하지 않아 나중에야 어떻든 간에 현재로 이낙연 후보뿐이 없다며 문심 또한 이 후보에게 낙점되는 듯한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야당인 한국당에서도 대권 후보가 딱히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낙연이 대권 후보가 자리 잡아가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나 전자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대권 후보는 하늘이 낸다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이기도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복심인 것입니다. 문심이 누구에게 있는가가 곧 차기 대통령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민주당의 차기 대권 후보는 아직 진행 중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온건 합리주의자인 이낙연 후보가 현재는 1위로 달리고 있다지만 한간에는 카리스마가 없다. 총리가 대통령이 된 적이 없다. 물에 물단 듯한 예스맨이 아닌가 생각되어진다. 이런 지도자는 지도자로 적합하지 않다는 편파적인 여론도 있기 때문에 아직 민주당의 대권 후보군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총선이 끝나면 차기 대권에 도전하려는 김두관 또한 김부겸 후보 등이 의원으로 당선되어 잠룡들의 기세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차기 대권이 삽바싸움은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달아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운동권 출신으로 좌파 인형을 대표하는 이인영 대표도 기회가 있으면 대권 판열에 막차를 타지 않을까 봅니다. 여하튼 여당인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제1당을 차지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민주당의 대권 후보군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 여당인 민주당이 사활을 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선 제1당이 되지만 자기 대권 후보군으로 선정되어도 좀 수월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